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를 찾아 안보를 위한 희생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를 찾은 이재명 후보,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해 접경지 경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겨우 하는 게 국부의 예산 배정 더 많이 하고 국가 운영 권한을 저한테 주시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를 위한 경제발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파주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등 지역 개발 계획과 함께 평화 경제 축구를 조성해 녹색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를 나누는 분도 구상은 북부 지역이 불리하다며 거듭 반대했습니다. 북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해요. 불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기죠. 재외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논점과 다르게 왜곡 조작하는 게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비싸게 팔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을 음해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한 명백한 범죄 행위. 이 후보는 최근 SPC 삼립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자는 법이 왜 악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쪽방촌과 골목시장을 다니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방탄조끼가 아니라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에 큰절로 화답한 김문수 후보. 유세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호에만 방탄 유리를 치는 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방탄 입법에 나선 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골목시장에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공격했습니다. 상인들 속이 터진다며 자신은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이 제대로 돼야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지요. 이 김문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쪽방촌도 찾았습니다. 일대 개발 상황을 살피며 취약계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라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이제 시설이 좀 개선이 되고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문화예술 단체와 만나선 국내 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곳곳에 생활문화센터와 공연장을 늘려 걸어서 10분 문화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사회 소외계층을 만나는 현장 소통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에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서 호남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지역주의 타파의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길게 늘어선 줄. 이준석 후보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전남대 학생들과 밥을 먹으면서 취업과 연금개혁 등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기회는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방에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주 전남은 뭐가 핵심이 돼야 되냐 했을 때 모빌리티 관련해서 저는 기회가 있다 생각해요. 광주를 완전 자율주행 특구로 만들고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복원 등 지역 수건 사업 해결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 정치도 경쟁이 가능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며 다시 한번 광주 젊은 세대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선 12.3 비상계엄을 다시 한번 비판했고 광주 시민들께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지역 언론인들에겐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지역주의 타파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1.6% 이렇게 나오던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정신을 받들어 세워준 곳이 바로 이곳 광주였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수도권을 돌며 청년과 중도층 공략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현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을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공간에 감시와 요격 장비를 구축한다는 건데 효과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전 세계 군비 경쟁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판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수백 개 감시 위성이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타격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며 일정표까지 제시했습니다. Once fully constructed, the Golden Dome will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other sides of the world and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space. 비용은 1,750억 달러, 우리 돈 24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의 공습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시킨 후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며 취임 며칠 만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앞서 현지 시각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From Russia to the Communist Chinese and other, their capabilities, what they're trying to do to supersede us and threaten us. So our enemies, our adversaries are going to pay a lot of attention to this.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과 국경을 마주하고 대서양 태평양과 접해 미사일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도 이른바 스타워즈란 이름으로 비슷한 구상이 추진됐지만 예산과 기술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트럼프의 골든돔이 전 세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왔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업무에 복귀한 지 2달여 만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지 약 1년 만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 검사도 함께 그만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출장 조사 사실을 뒤늦게 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진상조사 지시에 반기를 들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이 지검장과 조 차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0일 가까이 직무가 정지됐던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함께 지난 3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검사 말고도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안동환 서울고검검사 역시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증언을 거부해온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말을 아껴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은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을 보좌했던 오상배 대위도 지난 12일 법원에 출석해 비슷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이 전 사령관은 부관이 알려줘서 기억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발로 차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한 달 전 있었던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정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선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확보해야 할 장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선관위 장악을 사전에 모의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피의자 차철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차 씨는 지난 17일 3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중국 국적의 50대 형제를 살해하고 이틀 뒤에는 편의점 점주 60대 여성과 집주인 7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침해 상황 관련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탈북자 2명이 발언 때에 나섰는데 한국 드라마를 배포해서 처형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연단에 오른 탈북자 김은주 씨. 굶주림으로 아빠를 잃고 음식을 찾아 나간 엄마를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어린 시절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Just 11 years old. Waiting alone in the dark, it's 9. I was counting from 1 to 100, believing that if I finished counting, my mother would walk through the door. 살기 위해 탈북했지만 인신매매의 대상이 돼야 했습니다. My mother, sister, and I, all of us were sold for only 2,000 won. Less than $300 US. 2년 전 원산에서 나무배를 타고 탈북한 강규리 씨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등 북한의 3대 인권 악법의 실상을 공개했습니다. 3 of my friends were executed. 2 of them in public for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1 of them was only 19 years old.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은 이런 북한의 인권 침해가 무기개발 프로그램의 근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렇게 개발된 무기들은 러시아와 이란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인권이 2차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Yet more deplorable indeed is the invitation as witnesses of the scum of the earth who don't care about even their parents and families.